반갑습니다, 보라매님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쐈다. 오늘 하필 이 녹화하는 날이 11월 22일인데 어젯밤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세 번째로 발사해서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좀 주장하고 있는 날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뭐 뉴스 전문 채널이나 지상파 등에서 항상 이렇게 전문적인 식견을 피력해 주시는 전문가분이시죠.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코데프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네. 어제 새벽 한 2시에 전화 오는 기자분도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딱 5시에 일어나서 또 씻고 또 방송 2개를 또 마치고 지금 헤르드 경제에 좀 출연하고자 그 마음에 지금 들뜬 마음에 지금 왔습니다. 다른 스케줄 이렇게 다 아이고 안 됩니다 이렇게 다 고사하시고. 헤르드 경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첫 출연도 하고 특히 제가 또 좋아하는 이제 오 기자님 정말 우리 그 10년 넘지 않습니까? 그 오 기자님과의 첫 방송인데 이 방송 펑크내면 안 되죠. 아무리 중요해도. 감사합니다. 아니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요거 간단히 그냥 짧게만 좀 짚고 넘어가죠.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어요, 그죠? 인공위성에 이제 탑재체를 태워서 발사를 3번 시도 만에 이제 발사를 제 궤도에 진입했다라고 처음 오늘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궤도에 진입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어제 10시 55분경에 어제 오후 10시 55분 경에 지금 태평양 상공을 이제 3단 추진체가 비행을 좀 했다고 외신에 보도가 됐는데 뭐 1차 발사와 2차 발사 때는 좀 많이 다르죠. 뭐 1, 2차 발사는 아예 그냥 2차 발사는 쏘자마자 꼬부라진 것이고 표현이 적절한가요? 뭐 괜찮습니다. 네. 그럼요. 3단 추진체가 이제 고장난 거기 때문에. 2차 발사는 3단 추진체 엔진의 문제는 아니고요. 2차 발사는. 우리 자꾸 엔진 얘기하는데 북한은 이미 북한 주장에 따르면 2차 발사 때 엔진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3단부에 북한 표적을 무슨 폭파 장치라고 하는데 그게 자동 폭파 장치를 의미하는 건지 폭발 볼트 우리가 단분리 과정에서 보면은 이걸 순식간에 분리해야 되니까 폭발 볼트를 쓰는데 이 폭발 볼트의 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일단 뭐 엔진 문제는 다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2차 발사 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부품의 어떤 시스템상의 오류 측면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다음 이번에 뭐 3차 발사를 북한이 뭐 성공할 때 자신이 있었고 우리 군 당국에서도 3차 발사 성공할 거라 그렇게 예측이 됐었죠. 그렇죠. 미리 뭐 사전에 경고 메시지까지 보내고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원래는 10월 안에 쏘겠다 하고 공언을 하다가 이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러시아와의 어떤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시기적으로는 자기들이 공언한 10월보다 좀 늦춰진 시기에 쐈단 말이죠. 11월 중순에. 근데 이제 또 교묘한 것은 11월 말에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발사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측면에서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은데 하나는 러시아와의 기술 교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뭐 우리가 드러내놓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지금 10월 말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엔진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자기네들 기술로도 될 거면 굳이 자기네들이 공언한 10월 말에 안 하고 왜 11월에 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뭐 일단은 푸틴 대통령이 도와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지금 러시아의 지원을 있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공개된 사진을 봐서는 외형상의 설계 변경은 없어요. 북한이 1차 발사 때 공개했던 천리마 이령과는 동일한 이제 형상이었고 그리고 이 짧은 기간에 뭐 그 러시아의 로켓 부품을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서 발사를 한다는 거는 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불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도움을 줬다면은 북한이 뭐 1차와 2차 발사할 때 다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각 단의 어떤 엔진의 압력이라든지 우주 발사체 각도, 뭐 단분리되는 각종 과정들의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보고 약간 뭐 시험표, 성적표 매기듯이 여기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오류가 있지 않는가라고 뭐 그 정도의 어떤 조언의 수준이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됐다고 정확하게 보긴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경계를 해야 돼, 앞으로. 그렇죠.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이 중요한데 위성의 어떤 기술 개발을 도울 수도 있고. 그 지금 보면은 이제 북한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북한으로서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북러의 어떤
그 군사협력 관계가 상당히 밀착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러시아 군인이 북한한테 땡큐를 외칩니다. 예, 동영상 봤어요. 네, 봤어요. I love you, North Korea. 뭐 러시아어로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거죠. 그렇죠. 북한이 보내준 탄이 이게 되게 좀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잘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그렇죠. 가지 좀 뭐 문제점이 오발이 나가나 있었다. 빗나갈 수도 있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너무 잘 맞고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 말 하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더 가속하겠다. 그럼 앞으로 북한이 지금 우주 발사체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지금 궤도에 올렸다면. 그렇죠. 그럼 앞으로는 위성에 들어가는 과학 기술. 우리가 뭐 11월 30일 날 이제 이달 말에 쏘게 되는 그 군사 정찰 위성의 EO나 IR 그런 러시아의 기술들이 탑재돼서 이제 4차 봤을 때 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지금 북한은 다수의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만리경 1호에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탑재체를 계속해서 쏘아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인 거죠. 당연하죠. 북한 주장 보면 천리마 1호라 얘기하잖아요. 그럼 2, 3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동창리 우주센터를 방문했을 때 발사체가 2종이 있었습니다. 이미지가. 근데 그 사진 공개. 네, 이미지가 2개 있는데 그 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정확하게 형태는 식별할 수가 없었는데 그만 보더라도 지금 북한은 계속 쏘겠다는 모습이고 천리마 1형이 있으면 2형이 나올 것이고 만리경 1호가 있으면 2호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한에서 오는 천리마 1형이 길이가 거의 30m급입니다. 그렇죠. 페어링의 직경만 3m가 넘어요. 네네네. 근데 그 안에다가 길이가 1m도 안 되고 무게가 300kg짜리 초소형 위성을 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우주 발사체를 쏜다고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그러니까 만리경 1은 테스트 버전에 가깝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궤도에 올려놓고 북한의 우주센터하고 교신을 하고 이게 정상 작동하는 그런 기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북한에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금 이 방송하는 이 시점에서 그 단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지구 뒤를 돌아가지고 지금 오고 있을 거예요. 북한 쪽으로. 패널 펼쳐야 될 거고. 그거는 자동으로 펼치니까. 뭐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 쌓아서 받아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의 감시 정찰 능력이 확실히 계속해서 증대될 것이라는 것은 명확관화해지는 거고. 그렇죠. 이거 성공을 해야죠. 그러니까 만약 이제 이번에 성공을 하고 다음에 또 이제 계속적으로 발사를 해서 좀 더 진전된 탑재체를 계속 쏘아 올리게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말은 쉽게 하는데 쉽진 않아요. 우리 우주에 그 위성을 쏘는 쉽지 않고 뭐 우리가 지금 신뢰성 있는 이제 스페이스 X사의 팔콘 9 이제 발사체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위성을 쏘게 되는데 정찰 위성을 쏘게 되는데 이게 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항상 우주 발사체는 북한이 3차에 성공해도 4차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쉽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기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런 말 봐서는 이제 북한도 여러 개를 쏘아 올려야죠. 그리고 여러 개를 쏘아 올리는 동시에 그 과학 장비가 불철주야 그 한반도를 감시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죠. 북한의 위성 발사가 성공했다라고 치면 우리 군에 어떤 위협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좀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은 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정찰 위성이 군사적 효용성 가치가 있다면 우리로서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동안 북한이 가지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도발 때 얼마나 헛발질 많이 했습니까? 다 빗나갔잖아요. 이제 그걸 위성으로도 하면은 쐈는데 그러니까 오조준을 다시 또 좌표를 또 수정해서 정확하게 명주시킬 수 있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공격했을 경우 가정을 해본다면 북한이 1차로 탄도미사일 공격을 합니다. 하는데 어느 비행장을 완전히 대파시켜 버렸어요. 1차 공격이 성공한 거야. 근데 어떤 데는 실패했어. 그렇게 위성으로 찍어가지고 성공한 데를 왜 또 공격했어요. 2차 공격을.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위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북한의 어떤 우주에서 이제 북한한테 이런 우리의 어떤 군사 전력들이 계속 노출된다는 거는 우리로서 앞으로 이제 위성에 대한 보안도 해야 되니까 우리 군으로서는 보안에 좀 부담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발사체 기술도 사실은 이게 다 ICBM 기술
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재진입이라는 것이 아직 검증이 안 됐지만 그런 이제 발사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어쨌든 좀 군 당국의 종합적인 대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면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데 북한이 2016년도에 그 백두산 계열 엔진 들어보셨을 거예요. 80톤 포스에 뭐 엔진 성공했다고 그 200초 연소했다고 엄청나게 뭐 몇 초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160초인지 하여튼 성공 200초. 그 이쪽도 대단한 거예요. 연소시켰다는 대단한 건데 뭐 그걸 주장하면서 뭐 이제 앞으로는 자기들이 우주에다가 정지 위성을 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사체 엔진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그 엔진 어디로 갔어요? ICBM에 들어가죠,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ICBM 기술이나 이런 우주 발사체 기술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화성 17은 그 엔진을 4개를 이제 우리가 클러스터링 한다고 그러죠. 묶어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개를 묶었죠. 2개를. 그러니까 워낙 작은 걸 쏘니까. 그러니까 말리경 아마 천리마 2형 같은 경우는 더 크고 더 많은 이제 위성을 넣기 위해서 이제 더 클러스터링 시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좀 지켜보고 이 영상 나가는 시점에서는 조금 더 뭔가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올렸는지 정말 위성을 올렸는지 이제 조만간에 몇 시간 안에 판정이 납니다. 하마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피해를 입었나를 볼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작전 형태를 보고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들 배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특수작전 부대가 침투를 하면 우리가 지하 공동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울시내 보면 수십 킬로 되는 터널들이 있어요. 저도 한번 들어가봤거든요.